2005년 현재 체불된 임금 액수는 3,200억 원. 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 수는 대략 12만 8천 명. 근로자들의 꿈과 희망, 노동부가 나섰다. 최재원의 양심 추적, 임금 체불과의 전쟁. 양심! 네, 오늘 5월 1일은요, 바로 산업발전의 주역, 우리 근로자의 날입니다. 자, 우리 열심히 정말 땀 흘려서 일해주시는 우리 근로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힘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박수! 더 힘차게! 만세! 네. 자,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이곳이 저희가 출동한 곳이 어디죠? 예, 전국에서 체불임금이 제일 많은 서울 강남 노동사무소입니다. 신고 건수 가장 많다고요? 예, 전국에서.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요? 작년 한 해 2만 건 정도 됩니다. 작년 한 해에 2만 건이요? 예. 전국에서 10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긴 많고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강남에 본사가 집중돼 있고 네. 현장이 폐쇄될 경우에 강남 사무소에 신고가 집중되다 보니 사건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서 힘차게 출동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동! 네, 조금 전에 우리 근로자가 몸담고 계셨던 것도 바로 이 텔레마케팅, 부동산 텔레마케팅 회사였었는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도 부동산 텔레마케팅이고요.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인가요? 여기 것도 지금 그렇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쪽 지역에가 유난히 이런 의뢰가 좀 많습니다. 지금 강남 노동사무소에 접수된 신고 사건 중에서 네. 3분의 1은 이 부동산 텔레마케팅 업체에 들어온 겁니다, 이거. 이거 좀 문제인데요. 상습적으로 체불하면서 상호를 변경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에는 네. 후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체불 사업장은 체불 근로자 30여 명, 체불 금액 3,400여만 원. 먼저 근로자들을 만나봤습니다. 못 봐서 고생 심했겠네, 그죠? 아, 말이 아니죠. 우리도 이제 맨날 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메꿔야 할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체가 되고. 계속 금요일금 미루기만 했어요. 예. 몇 번이나 미뤘습니까? 아, 전화 통화할 때마다 요번 건 매일, 요번 건 매일 이런 식이었어요. 5번 정도 일을 하니까 답답해서 이제 일방적으로 그만 잘린 거죠, 말하자면. 근데 이제 그게 더 얄밉다는 거예요. 임금 체불의 부당 해고까지 사업주의 비양심에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들. 이번엔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 사업주를 찾아가는데 여기가 사장님 찾아왔어요. 고급 인테리어로 잘 꾸며놓은 건 물론 정상 운영 중인 회사. 이때 기다리던 사업주가 나타나고 사건 있는 건 알고 계셨죠? 저희가 지금 이거를 갖다가 지금 계속 개인적으로 계속 지불을 하고 있는 거니까. 개인적으로 지불을 하고 있습니까? 예. 체불 임금을 개인적으로 지불하고 있다는 사업주. 이 사람들이 뭐 보면 아마 상습적으로다가 아마 노동청에서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상습적으로 신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예. 상습적으로 신고를 했다는 얘기는 임금을 그만큼 안 줬다는 네,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저희 이제 업계끼리 이제 다시 말해서 상습적으로 체불을 하니까 상습적으로 신고. 우리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개인들한테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계속 보내고 있고 개별적으로 사정 힘들다고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는 전부 사인 받고 다 지급했고. 그러는데 그거를 한 달에 20만 원, 10만 원 이렇게 주면 안 돼요. 그죠? 사실 그거는 잘못됐어요. 저희가 몰랐고. 사건이 안 들어가도 사건이 안 들어가도 법에 의해서 장부 서류를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하물며 지금 사건이 지금 10건 이상 들어와 있는데 뭔가 좀 이렇게 좀 청산하는 모습 이런 것도 보여주면 좋겠고. 누구는 오신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이니까 이거 말고도 뭐 이게 다 해결되면 더 좋겠고. 물론 그렇죠. 근데 뭐 저희도 뭐 형 지금 뭐 사실 아시겠지만 저희도 뭐 내부 사정도 안 좋아요. 저희가 세금 신고한 실적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매출이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사실은. 회사 사정이 어려워 돈이 없다는데 정말인가요? 와도 본인이 온 적은 없었죠? 한 번도. 예, 그렇죠. 저는 못 가봤죠. 이 본인이 와야 하는데 본인이 지금 한 번도 못 왔단 말입니다. 또 저는 뭐 개인적으로 통보 받은 게 없는데요. 그걸 오죽했으면 지금 이걸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지금 내일 날리고 하느냐 말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서류를 내미는데 체포영장을 지금 신청하려고 하고 있어요.
감독관에게 체포영장을 받은 사업주. 과연 밀린 임금을 청산할까요? 잠시 후 근로감독관의 연락을 받고 회사를 찾아온 체불 근로자들. 바로 이때 사업주가 손에 수표 뭉치를 들고 나타났는데 그동안 돈이 없었던 게 아니라 줄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닌가요? 이제야 밀린 임금을 받게 된 근로자들. 임금은 노동자의 소중한 땀방울과 꿈이 담긴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남은 체불 임금도 꼭 해결하겠다고 지불각서를 써준 사업주. 그 소중한 약속 꼭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체불 근로자들로 정신없이 바쁜 안산 노동사무소. 한 사업주가 무려 10여 건이 넘는 체불을 했다고? 와, 그럼 이 건수가 이거 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간 들어온 진정 건수가 한 10여 건이 되고요. 네. 저희 사무소의 단골 손님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 그렇다면 이게 우리 안산 노동사무소의 어떤 스페셜리스트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단골로 자꾸 이렇게 오시고 계시는데 좀 이 해결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10여 차례 중에 두세 차례를 제외하고는 임금을 청산한 적이 없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네, 지금 그 성의가 많이 없어져 보인다 이런 얘기인데, 자, 그렇다면 혹시 뭐 지불 능력이 있는 어떤 사업체 규모 같은 거 좀 파악이 됐나요? 이 사업주는 현재 안산 중심가의 관광회사 물류업체 등 4개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안산 중심가에 물류업체 있고 관광. 장관 씨 이분 아시는 분이에요? 잠깐만요. 그분 아니신가? 그 의장면 하셨던 분 그분 아니세요? 그때 그 사람? 어머나, 아는 사람이라고요? 과연 그때 그 사람은 누구? 지난해 고액 체납과의 전쟁 안산시 편에서 체납자로 만났었던 사업주. 오늘은 안산에서 출동합니다. 하나 둘 셋 출동!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체납자는 체납액 7천만 원, 체납 건수 무려 116건. 결국 사회행위로 인한 조세 면탈로 고발됐었던 바로 그 체납자. 체납자를 체불 사업주로 다시 만났습니다. 네. 체납 건수가 100여 건이 넘으셨던 그런 분이셨죠. 이 체납의 체불까지. 이거 안 좋은 쪽으로. 뒤에 그 천사에서 이 메달을 받으셔야 되는데 저희 양심 추적에서 지금 메달을 2개, 이 관왕을 지금 차지하셨습니다. 그거 혹시 그 체납된 세금 내느라고 임금 체불한 거 아닐까요? 네, 그렇지 않아도 그 체납된 그 세금을 한번 확인해 봤더니요. 일부분은 지금 내놓은 상태시고요. 그리고 완납은 지금 안 된 상태인데 정말로 돈이 없어서 지금 못 내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양심이 없는 거겠죠. 좋습니다. 그럼 그분을 갖다가 그 사업주를 지금 빨리 가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저는 정당하게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랬지. 저는 저기 트럭 만드는 뭐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있지. 그거 이거 얼마나 그만뒀다가 그만 소리 냈잖아. 중간에 그만뒀기 때문에 절대로 못 준다고요? 임금대장 주세요. 임금대장. 3년도 5월달에 임금이 130만 원이 그렇다면 나왔습니다. 중도 퇴직 여부를 확인해 볼까요? 95만 원. 지금까지 지불했던 임금을 하나하나 일일이 확인해 보는데 과연 중도 퇴직했다는 사업주의 주장이 사실일까요? 확인 결과 중간에 그만둔 적 없습니다. 지금 사장님이 그만뒀다고 주장하는 8월달에 지금 현재 임금대장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장님 작년에 신고된 사건만 그렇게 규모가 큰 사업장이 아닌데요. 다른 사업장에 비해서 신고 건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13건이나 돼요. 13건이 아니라 7건이에요. 7건. 제가 채권을 이거 받고 있습니다. 7건이에요. 작년까지 해가지고 현재 지금 진행 중인 거 이 사건까지 해가지고 13건입니다. 사장님 회사 다니는 사람들만 뭐 특별히 그러면 뭐 관공서에 신고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까? 나름대로 사장님 저는 그렇다고 하니까 자기네 잘못은 모르고 적반하장. 오히려 신고한 체불 근로자가 문제가 있다고 탓하는 사업주. 얼마에 금액이 얼마입니까? 191만 원 제가 귀찮다는 말투로 체불 금액을 묻더니 191만 갑자기 자리를 뜨는 사업주. 지금 주세요. 아니 지금 내일 아침에 내가 해도 돈 뭐 20억 가지고 계시잖아요. 아니 뭐.
지금 회사도 뭐 한 4개. 지금 당장이라도 임금을 줄 듯한데 과연 바로 이거 팩스로 바로 넣고 바로 팩스로 보여드릴게요. 네. 너무나 간단히 지금 이 자리에서 임금을 지불하겠다는 사업주. 사장님 웬일이야? 1919 800원 맞습니까? 그리고 몇 분 뒤 은행에서 팩스 한 장이 도착하고 딱 들어간. 체불 근로자의 통장으로 입금됐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줄 수 있는 돈인데 왜 그토록 근로자의 가슴을 태우셨습니까? 지금 굉장히 좋죠. 이거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지금 좀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저기 큰 돈이고 너무 감사하죠. 흔히 말하고 있는 임금, 그러니까 월급 말고도 이 퇴직금에 대한 체불이 상당히 많네요. 예, 많습니다. 지금 10월 말 현재 한 2,900억 건 되고요. 전체 체불액이 한 35%. 자, 그렇다면 뭐가 좀 해결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해결책이요. 네. 예,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네. 어디예요? 예, 저를 한번 따라오십시오. 따라오라고요? 예. 아, 예. 퇴직금이 체불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해결책. 아니 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재원이 도착한 곳은 노동부 장관실. 안녕하셨습니까? 수고 많아요. 이 퇴직금이 자꾸 이렇게 체불돼서 저희 근로자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뭐 획기적인 해결책이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그 방법이 있으신지요? 금년 12월 1일부터 도입되게 된 그 퇴직연금제 아마 얘기를 듣고 오신 것 같은데요. 이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되면은 사용자들이 퇴직금을 그 장부 상황만 적립하고 실제 퇴직할 적에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퇴직금을 이 그때 계속해서 은행이나 이 다른 금융기관에 이 적립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근로자가 퇴직을 할 적에 이제 그 근로자는 은행이나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 형태로 이 퇴직금을 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뗄 염려가 없고요. 그 다음에 노후의 그 생활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거기 우선해서 또 이 임금도 체불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신경 써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또 고통받고 있는 우리 근로자를 위해서 또 완전 출동해야 될 텐데 자, 저희 같이 출동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자, 하나, 둘, 셋. 출동! 양심 추적팀이 찾은 곳은 서울 남부지방 노동사무소. 이곳에서 처음으로 만난 근로자는 인테리어 시공 회사에서 일하고 임금 100여만 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 게다가 며칠 전에 사업주로부터 내용 증명 한 통을 받았는데 따라서 기획에서는 가맹점 미수금 120만 원과 회사에서 가맹점에 삭감해준 비용 100만 원, 회사에 명예를 실추한 비용 1,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회사에 과실을 입혔다며 총 1,220만 원의 손해배상 비용을 청구한다는 내용. 자, 감독관님, 이번의 사례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이거는요,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임금을 못 주겠다는 겁니다. 네. 물론 근로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건 별도로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문제고요. 아, 네. 임금은 손해배상 채권하고 관계없이 먼저 지급이 돼야 됩니다. 자, 같이 일하고 계시는 다른 근로자분들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이 회사는 대부분 퇴직하는 근로자들에게 어떤 이유를 들어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도 3명의 근로자들에게 그런 이유를 들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좀 나가봐야 될까요, 그럼요? 예, 사업장에 가서 직접 한번 사업주를 만나보고 무슨 이유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온 것은 이 임금 체불인데 이러한 이유들이 임금을 안 줄 이유가 됩니까, 사장님? 이 친구들 들어와가지고 가맹점 오픈일 보통 3, 4일 뭐 일주일 10일 넘기는 건 보통이고 응? 인테리어 공사들 엉망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쪽에서 손해배상 청구들 돼 있고 사업주는 모든 책임을 근로자들 탓으로 돌리는데 임금을 지급할 의사는 전혀 없으시군요. 그럼 저희도 법대로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 늦은 밤 누군가를 기다리며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는 감독관들. 아이 돈은 꽂이 작업거리가고 하는 먹고 사는들 그거를 갖다가 인간 처먹고 돈 안 주고 저거를 빌딩까지 집 지어내가고 장사를 하는 그런 신부가 있습니까?
이번엔 양산 지역에서 발생한 체불 사건. 10억 원대 레스토랑을 소유하고 최근에 시가 100억 원 상당의 찜질방경 업스텔까지 신축했다는 사업주. 하지만 레스토랑과 찜질방의 종업원뿐 아니라 건설 노동자들의 임금조차 체불된 상황. 이때까지 제기된 진정 건수만 7번. 체불액은 무려 8,800만 원이 넘는 액수. 학교에서 대학교를 못 갔다. 이걸 우리가 근무를 할 때 돈을 안 주니까 오죽하면 그 한겨울에 추운 1월달에 우통을 다 벗고 몸 휘발유를 뿌려갖고 근로자가 임금 못 받은 근로자가 예예 아들 대학교를 못 보낼 형편인데 예예 그렇게 해도 그 사람들 눈도 깜짝 안 하고 예예 그리고 신고했어 예예 이거 방에서 그렇게 하는데 파출소에 신고까지 했다는 말에 감독관마저 놀라는데. 그런데 다음날 오후 노동사무소에 나타난 사업주. 저도 대출을 받으려고 계속 뛰댕기고 작업을 한다고 뛰댕겼습니다. 집도 못 들어가고 집도 가시면 우유값도 없고 병원비도 없고 도리어 하소연을 늘어놓고 근로자들이 임금 받으러 가면 일부러 마음대로 해봐라 약 올려가지고 파출소에 신고해갖고 잡아가게 하면 그런다면서 소란 피웠다고. 하면서 그 감독과 전화번호 그랬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뜯으니까 좀 그 건물지 그건 제 건물이 아닙니다. 양산 시민들 거지. 아니 근로자는 양산 시민이 아닌가요? 이거 지금 요번에 거는 요거 청산하고 그전에 거 7월 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7월 말까지 청산하더라고요. 예예. 저는 지금 청산 예예. 아이고 감독관 무조건 줘야지. 돈이 없다던 사업주. 하지만 출두 당일날 바로 체불액의 절반인 4,100만 원을 청산하고 나머지 금액 역시 청산을 약속했습니다. 단 하루의 임금도 우리들끼리 가보는 농사들 집에 대박하니까 근로자에겐 소중하다는 사실 결코 잊지 마십시오. 이 땅의 비양심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최재원의 양심 추적은 계속됩니다.